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일시적인 불운이나 회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 자체가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지요. 생명이란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욕망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쇼펜하우어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어느새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젊은 시절엔 미래가 기대와 꿈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건강의 악화, 가족과의 거리감, 경제적 불안, 외로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중심에 놓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자체를 흔드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그 모습만 다를 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보다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고통스러운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의 핵심 원인을 바로 의지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욕망과 충동입니다. 이 의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며 더 젊게 보이려 애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곧 고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처럼 걷고 싶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자식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원했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 욕망을 줄여야 한다.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욕망이 클수록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이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욕망을 아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후반기에는 오히려 이 줄이는 삶이 훨씬 큰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보다 나에게 맞는 리듬과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들을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삶의 가벼움과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줄인다 한들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외로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어울리고 외부 자극에 휘둘리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유가 가능하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통찰하는 기회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사색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죠.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가장 큰 삶의 만족감을 느낄 때는 바로 자기 수용이 높아졌을 때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이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머리가 휘어졌든 기억이 예전 같지 않든 관계가 줄어들었든 상관없이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지요. 이 자기 수용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고통을 통찰하고 품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삶의 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허무함, 상실감과 아픔 모두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훨씬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요한 울림이 되어 삶의 후반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야말로 누구보다 멋지고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